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한 절대 원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습자들은 저자들이 거의가 투어 생활을 끝나고 나서 책을 썼습니다. 하비 페닉의 리틀 레드북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이먼드 플로이드의 The Element of Scoring, 이 책도 많이 읽힌 책입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레이먼드 플로이드가 그 현역을 끝내고 나서 선수 생활을 끝내고 이제 쓴 책들이 이제 책입니다. 물론 벤 호간이나 토마슨, 잭 니클라우스는 현역 때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는 유명 투어 프로들 출신들이 주로 교습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와서는 선수로서의 재능보다는 남을 가르치는데 월등하게 재능이 좋은 그런 교습가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많은 교습가들이 이제 있습니다. 유명 투어 프로들은 현역 때 시합을 뛰느라고 세계 여러 곳을 다니느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후에 교습서를 쓴 경향이 이제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 책을 쓰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선수들이 혹시나 자기 비밀을 이제 알게 될까봐 그런 점이 이제 염려가 되기 때문에 현역 생활에는 쓰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스윙 비밀인 겉으로는 그러니까 겉스윙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겉스윙은 말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진짜 속스윙을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책을 아마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현역 시절에는 교수서를 써서 전설의 골퍼가 있습니다. 바로 신비한 앞서 얘기한 그 벤 호간입니다. 아예 골프책이 하고는 또는 그 교습서든 자서전이든 간에 골프 교습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쓰지 않는 그런 이제 프로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아놀드 파마입니다. 아놀드 파마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껏 쳐라 인터뷰 때 이제 이런 말을 했을 뿐이지 결코 자기의 그 스윙 이론을 책으로 펴내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볼 스트라이커라고 얘기하는 캐나다의 모 노먼 선생이 그랬습니다. 골프 스윙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체 각 부위의 위치나 모양, 또 동작 같은 것, 즉 눈에 보이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스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스윙이 있다면 눈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고 또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속스윙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속스윙을 말로 정확히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교습 하는 그런 방송에서 방송을 보다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랄까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을 합니다. 아마 골프 교습만큼 이 느낌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스포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느낌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아는데 남들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그 무엇이다. 또는 내가 잘 안다고 해도 혹시나 몸은 잘 해내는데 내 머리로는 모르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원리입니다. 골프 방송에서 장타를 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똑바로 치려면 이렇게 스윙해야 한다.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프로는 잘 하는데 아주 그렇게 멀리 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금방 따라할 것 같습니다만 금방 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방 잊혀지고 맙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하면 바로 속스윙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스윙이라고 하면 원리를 말합니다. 다만 많은 경우에 그 원리를 머리로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느낌이라는 애매한 말로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합니다. 때로는 그 느낌이라는 것은 대단히 개인적인 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골프를 정말 잘 치려면 스윙 폼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윙 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를 들 때 꼭 짐 푸르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진피력은 아주 가파르게 백스윙을 합니다. 밖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팔자로 공을 내려칩니다. 그런 스윙을 하는데도 59타를 치기도 합니다. 우승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올해 US 오픈 우승자인 디셈버 스윙은 원플레인 스윙입니다. 바로 모노만 스윙에서 따온 것입니다만 누구도 쉽게 흉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윙폼이 어떻든 간에 진퓨력이든 디셈버든 간에 또 타이거 우즈든 또 빼놓을 수 없는 잭 니클라우스든 간에 모두 똑같이 스윙을 이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스윙 원리를 머리로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몸으로도 잘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프로들조차도 샷은 잘 하더라도 머리로는 이 스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윙하는 그런 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스윙 원리를 자기 몸에 가장 적합하게 스윙해내는 연습을 통해서 숙달시켜야만 정말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윙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볼 스트라이커의 3대 천왕을 꼽으라고 하면 몬 오만이다, 또 베노간, 리트레비노 이 세 사람을 꼽습니다. 타이거즈는 여기에 꼽히지 않습니다. 타이거즈의 창의성은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즈의 스윙은 여러가지 그 짬뽕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하이브리드형입니다. 쇼다이는 스테이 앤 틸트 그런 스타일로 이제 샷을 하고 또 풀샷을 하는 경우에는 원플레인 스윙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드라이버를 칠 때는 투플레인 스윙에 가깝게 스윙을 합니다. 다만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즈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따라하기가 일반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본론을 말하겠습니다. 스윙 원리라는 것은 다름 아닌 과학적 원리를 말을 합니다. 성공적인 스윙을 하기 위한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공을 치러 들어가는 그런 그 어프로치 파워 구간입니다. 힘을 쓰는 파워 구간의 스윙 플레인을 어드레스 때 지면 각도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좋은 스윙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임팩트를 잘 해내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를 한 이 스윙 플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을 치러 들어가는 8시 구간에서 이제 공을 치는 순간을 이제 6시라고 얘기를 하면 공을 치러 들어가는 8시 구간에서 오른쪽 구간에서 어드레스의 원각을 잘 찾아 들어가야만 공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했을 때 샤프트가 지면과 이르는 각도, 그 각도를 똑같이 찾아 들어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백스윙을 밖으로 들든 간에 또 안으로 들든지 간에 또 높게 드는 그 투플레인 스윙을 하든 또 등 쪽으로 좀 낮게 감는 그런 원플레인 스윙을 하든 간에 공을 치는 스타일이 히터형으로 하든 스윙거 스타일로 하든 또 어프로치 플레인을 어드레스 때 지면 각도와 똑같이 찾아 들어가는 것,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이 고수들의 이제 공통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박인배 프로입니다. 박인배 프로가 이 어프로치 플레인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샷이 좋습니다. 성적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필수 요소는 임팩트 순간을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을 맞추는 순간은 목표 라인과 스퀘어로 잘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퀘어로 잘 맞추는데 공이 왜 삐뚤어지게 날아가는가, 정확히 치지 못하는가,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을 치러 들어갈 때 몸은 왼쪽으로 돕니다. 또 팔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팔뚝은 목표 쪽으로 외전을 시킵니다. 왼쪽 팔뚝은 왼쪽으로 외전을 시키고 오른 팔뚝은 바깥쪽, 오른쪽으로 외전을 시키면서 공을 치러 들어갑니다. 아주 복잡한 동작을, 여러 가지 동작을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샤프트가 연결이 된 헤드는 이제 뒤따라옵니다. 손을 뒤따라옵니다. 그런 순간에 공을 앞질러서 공을 치게 됩니다. 샤프트에 탄력이 있고 또 막강한 원심력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을 직각으로 맞추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몸과 팔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직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공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깎아 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오른팔을 펴서 치는 캐스팅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깎아서 가로지르듯이 공을 내치게 됩니다.
직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에 3시를 치지 말고 4시를 쳐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4시를 쳐야만 비로소 공을 직각으로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필수 요소를 관통하는 원리란 무엇인가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암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알아야만 정말 스윙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성질이 고르지 못한다면, 그런 투어 프로가 성적이 일정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이 법칙을 모르고 시합을 뛰고 있다, 스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설령 좋은 성적을 일시에 올리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 스노프에 빠졌다면 이 법칙에 혼란이 와서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팔 위치가 어떻고 머리가 흔들려서 그렇고 이런저런 수많은 이유를 찾습니다만 모두 잘못된 진단일 수 있습니다.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신체 부위의 속도를 올리려면 앞쪽 속도를 줄여야만 그만큼 속도가 다음으로 이전이 된다, 넘어간다. 그런 것이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100으로 움직이는 세그먼트, 그러니까 신체 부위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50이 있어야만 50에 반대로 움직이는 한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100이라는 운동량이 있다면 오른쪽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운동량이 있어야만 100 플러스 50, 그러니까 이 50이라는 운동량이 이 왼쪽으로 전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 플러스 50 해서 150의 속도로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빨리 움직이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스윙을 할 때 헤드 스피드를 최대로 올려야 거리를 늘릴 수가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몸도 빨리 움직이고 팔과 손을 최대로 빨리 휘저는다고 해도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골반, 몸통, 팔과 손, 헤드 이런 순으로 점차로 속도를 앞쪽을 이제 올렸다가 감속을 한 다음에 뒤쪽을 또 속도를 올렸다가 감속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헤드 속도를 최대로 이제 올려야만 합니다. 이 말은 골반을 이제 속도를 최대한 올렸다가 속도를 줄이면서 몸통의 스피드를 올리고 또 몸통의 스피드를 최대로 올렸다가 줄인 다음에 줄이면서 이제 팔과 손의 속도를 최대한 올리고 또 공을 치러 들어가는 순간 손을 일시정지하듯이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파리채로 파리를 잡듯이 아니면 해초리를 치듯이 순간 손의 멈춤을 통해서 그 움직임이, 그 에너지가 그대로 헤드에서 전달이 되게, 그래서 헤드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해서 공을 치는 것, 이런 순서대로 속도를 올렸다가 또 감속을 하고 또 올렸다가 감속을 하고 또 올렸다가 감속을 해서 마지막으로 헤드 속도를 최대로 올려야만 공을 멀리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지키지 못하거나 이 순서가 엉키게 되면 그러면 샷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으로 위로 들어올리고 돌리려고 자꾸 애를 쓴다고 해서 백스윙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백스윙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왼쪽, 즉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어야만 백스윙 탑을 하기가 쉽습니다. 공을 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치고 나서 팔로우도 마찬가지인데 왼쪽으로 클럽을 닫고 길게 던져라 이런 말은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의 움직임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 더 왼쪽으로 더 낮고 길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머리를 공 뒤에 붙잡고 공을 쳐라거나 또 오른쪽 돌반을 뒤로 까면서 공을 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야 팔로우를 길게 할 수 있다. 또 헤드 스피드를 올릴 수 있다. 등뼈를 뱀처럼 S자로 만들어서 쳐라. 오른발 앵클을 롤링을 해줘라. 양 발바닥으로 땅을 오른쪽으로 강력하게 비벼주라. 이런 지침들을 많이 이제 합니다. 이런 지침들은 모두가 왼쪽을 잘 하려면 오른쪽을 잘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왼쪽으로 빨리 하려면 오른쪽 반대쪽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키네매틱 시퀀스를 얘기합니다. 운동학적 순서입니다.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운동을 할 때는
우리 신체는 이 순서를 지켜서 운동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잘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운동학적 순서는 다른 스포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실현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야구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또 타자가 배트를 휘두를 때, 테니스 선수가 스매시를 하거나 서브를 넣을 때, 축구 선수가 공을 찰 때, 원반을 던질 때, 접시를 던진다고 할 때, 또 냇가에 돌멩이로 물 수제비를 뜰 때, 이 동작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작은 다 순서에 따라 신체를 움직였다, 속도를 냈다, 줄였다 해서 그 움직임을 지켜서, 순서를 지켜서 동작을 해서 그 행동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야구 투수가 만약에 공을 던진다면 와인드업을 해서 오른손 투수가 던진다고 했을 때 왼발을 먼저 앞쪽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움직일 것입니다. 골반이 움직이고 몸통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깨가 따라온 다음에 팔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공을 던지기는 순간 팔을 순간적으로 손을 멈추면서 공을 뿌려내는 것입니다. 타자가 배트를 휘두를 때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통해서, 순서를 통해서 배트를 휘두릅니다. 이런 모든 움직임에는 순서대로 속도를 올렸다가 줄이고 그 다음 부에 속도를 올렸다가 줄여서 마지막으로 손을 순간 멈춤을 한 다음에 공을 뿌리든지 배트나 라켓으로 공을 쳐내는 것입니다.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지키지 않고, 즉 운동학적 순서를 지키지 않고는 좋은 투수가 될 수도 없고 또 홈런을 칠 수도 없습니다. 운동학적 순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이제 있다면, 어렸을 때 냇가에 가서 돌멩이를 이제 던져서 물 수제비를 떴던 그런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는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발이나 몸이 목표 쪽으로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멈추고 팔꿈치가 손보다 먼저 앞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손이 뒤따르고, 그리고 팔을 최대한 빨리 휘젓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손을 일시 멈춤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돌멩이를 뿌려서 옆으로 이제 돌려서 물수제비를 뜹니다. 돌멩이를 이제 뿌려내는 것입니다. 앞쪽에 골반이나 몸통, 팔과 손을 순차적으로 속도를 올렸다가 감속을 하고, 다음을 가속을 했다 감속을 해서 그 에너지가 마지막 돌멩이로 모두 전이되게 하는 것. 그래서 각 운동량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쪽 운동량이 뒤쪽으로 전이돼서 점점 그 운동량이 이제 동일하게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100 플러스 50에서 150이 되는 것입니다. 골프 스윙에서는 빨리 스윙을 해서 멀리 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빨리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헤드 스피드를 올리려고 휘저으면 안 됩니다. 몸을 많이 쓰거나 용을 쓴다, 그렇게 해서 멀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옹이가 없는 스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깨끗한 스윙이다, 아주 부드러운 스윙이다, 뭐 한 번에 끝내는 스윙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옹이가 없는, 끊김이 없는 스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순서를 잘 지켜서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잘 지킨 그 스윙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마 김효주 프로가 아마 이 스윙을 합니다. 옹이가 없는 스윙입니다. 그러니까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 키네매틱 시퀀스를 잘 지킨 스윙, 아주 고품질의 좋은 스윙을 김효주 프로는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를 하는 순간 골반과 몸통은 멈춰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손을 찰싹하는 회초리 치듯이 손은 마지막 순간에 순간 멈춤이 있어야만 그 모든 에너지가 클럽 헤드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짐 맥클린이 얘기하는 엑스펙터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는 다른 그런 이론일 뿐입니다. 멈춰야 빨라진다. 아니면 반대쪽으로 움직임이 있어야만 더 빨리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빨리 휘두르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로 오른쪽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멈춤이거나 아니면 반대 움직임의 정도, 멈추거나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거나 어떻든 간에 그 정도의 차이는 각자 연습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을 이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샷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샷감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멈춤과 반대쪽의 움직임이 적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조언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풀샷을 하거나 칩샷을 하거나 공을 치러 들어가면서 몸을 풀어 보는 것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헤드가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스피드도 나고 방향성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공을 헤드가 치도록 하게 놔두는 것입니다. 퍼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퍼터를 가속하려고 밀어내거나 그렇다고 또 때리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그냥 임팩트를 하기 전에는 몸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공은 퍼터가 칩니다. 퍼팅을 기가 막히게 잘 쳤을 때 참 무심하게 잘 쳤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퍼터 헤드가 그냥 제발 그냥 지나가게 놔두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지나가게 공을 쳤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욕심도 또 못 놓으면 어떨까 왼쪽으로 당기면 어떠나 이런 걱정 또 공포 이런 것은 다 떨쳐버리고 그냥 편하게 몸을 풀어서 퍼팅을 하기 바랍니다. 제발 퍼터가 지나가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놔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참 쉽지는 않습니다. 퍼터에게 맡기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퍼터가 할 일이라고 믿고 그냥 믿고 몸을 풀어서 퍼터가 지나가게 하는 것이 퍼팅을 잘하는 요령입니다. 혹시 번지 점프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쉬워 보입니다만 막상 자기가 하려고 하면 참 무섭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줄이 끊어져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번지 점프를 하려고 하면 다 내려놔야 합니다. 다 포기하는 심정이 되어야만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얘기한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나 운동학적 순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번지 점프를 하는 마음가짐을 스윙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라. 그래야 우승한다. 제발 힘 빼고 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모두가 이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나가게 제발 보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떠나보내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떠나보내야 하듯이 이 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을 잘 치기 위해서는 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스윙은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그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윙을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기 바랍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남들이 하는 말 그것들은 다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운동학적 순서만은 꼭 지켜서 스윙을 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골프를 잘 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즐거운 골프를 더 즐겁게 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만 마칠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